자, 오늘 시간에는 발목 삔 환자 한번 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발목을 삔어 보셨거나 혹은 지금 발목을 삔어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선 환자 처음 거 보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아주 좋은 치료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환자 한 분 좀 보실까요? 언제 오셨어요? 어느 부분, 이쪽 부분이신가? 이쪽이? 이거 많이 아파요? 예. 여기는? 여기도 많이 아파요? 예. 이쪽은? 거기도 아파요, 예.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저쪽으로 목발집 한번 걸어봐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딛는 건 딛는데요. 네. 한번 가봐봐요. 힘을 못 줘요. 예. 힘이 안 들어가요. 거기 가쁘니까 힘이 못 받죠. 아이고. 그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스팩트 좀 볼래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발목을 아주 심하게 삐면 이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요. 목발 짚고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족관절 염좌가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또 다른 데서 충분히 그런 정보들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이 인대라고 합니다. 그 인대가 조금 늘어지는 거예요. 혹은 좀 찢어지거나 그러는 거고요.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둘둘 원칙이라고 있어요. 둘둘 원칙. 둘둘 원칙은 뭐냐면 2주 심한 그 정도에 따라서 2주 동안은 스프린트로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 2주 동안은 안정 및 물리치료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료하면서 대략 한 4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족관절 염좌 환자분들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통증이 좀 잔존 남아 있어 가지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뭐 1년씩 2년씩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4주 이내에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을 얘기하기 전에 왜 족관절이 발목 삐면 왜 아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이 삐면요, 일단은 인대에 손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대 손상이 있는 부분, 인대가 손상이 됐는데 그 아프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움직일 때 더 많이 아파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약간만 움직여도 아프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고 절뚝거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관절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아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발목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와 다르게요. 안에 어떤 조직액들이 혹은 그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서 이렇게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으면 허리나 어깨나 뭐 그런 부위는 그 부은 그 속에 이제 붓게 하는 그 원인 액들이 쫙 전신으로 다른 데로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발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서 도로가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부터 서서히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이기 시작해서 스멀스멀 차 올라가면 발목까지 땡땡 부어버리고 말 그대로 피멍이 드는 그 멍도 들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른 부위도 똑같아요. 다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만 퍼질 때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부어 있는 게 잘 보이질 않죠. 근데 손이나 발은 이제 끝에 이제 종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고요 올라오기 때문에 빵빵해진다, 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부어서 오는 통증이 세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직 손상통, 두 번째 신경이 예민한 통증, 세 번째 빵빵하게 부어서 오는 통증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고정을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조직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안 좋아요. 아무튼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 잘 되질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좋아지기 위해서 이 고정을 해줘야 되는 건 필수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가능하면 다친 그날부터 통증을 빨리 제거해주고 부기를 빨리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기가 오래 가고 통증이 오래 가면 갈수록요 조직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조직의 회복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빨리 통증을 제거하고 빨리 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는요, 정형외과 웬만한 MD 선생님들은 아주 심하게 삐어가지고 소위 그 고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스프린트를 해야지 되는 그런 환자가 왔을 때 대부분 물리치료 같은 거 안 해요. 약만 먹고 주사만 하고 해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고 지금까지 잘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썼을 때 결과물이 어떠냐? 백인백 어떤 경우냐면 목발을 버릴 수가 없죠.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목발을 디뎌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요, 2주가 지나도 여전히 아파요. 누르면 아프고 움직이면 아파요. 그런 통증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조직의 안정이 완벽하고 회복되는 한 3, 4주, 4, 5주 정도는 지나야지 통증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도는 처음보다 다르지만 통증을 여전히 느끼는 상태가 된다. 그게 몇 주 정도, 최소한 4, 5주 정도는 아프다. 아까 이제 현재 치료 방법이죠. 그런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바로 아픈 그날부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통증을 줄여주고 부종을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그 상태에서 고정하고 약을 먹으면서 점점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그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을 빨리 제거하고 통증을 빨리 억제시키면 시킬수록요 조직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즉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퍼지고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를 이용한 신경마취 통증 치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마사지 치료,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전기를 이용한 신경마취 통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왜 그 통증의 원인 중에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진 거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통증을 너무 많이 느끼고 통증을 너무 많이 느낌으로 인해서 조직의 회복이 좀 더뎌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건 무조건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MD 의사들이 약을 써요.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전기 신경 마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흥분된 신경, 예민해진 신경을 급속도로 빨리 가라앉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시간도 얼마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조직이 회복됐다라는 게 아니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전기마취 통증 치료라는 건데요. 저거는 환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인데 벌써 한국에 한 300여 분이 지금 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뒤져보시면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치료를 받으면 안 받고 차이가 뭐냐? 안 받고 아프고 지내느냐? 받고 안 아프고 지내느냐? 그 차이가 나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뭐 아픈 걸 즐기신다면 그냥 이런 거 안 받으셔도 되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걷는 거를 좀 보죠. 지금 다양하게 중간중간 자세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치료 영상, 실시간으로 이 환자 상황을 치료하는 거를 페이스북으로 제가 생방을 합니다. 생방을 하는데 그거는 뭐 속일 수가 없죠. 어떤 뭐 편집에 어떤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생방송이니까. 예, NG가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되는 게 생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시면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과정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그냥 걸어도 될 거야. 아마 약간 뻑뻑하게. 네. 체중 지진 좀 아까보다 되시네? 네,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왜? 기가 막혀서 웃네요. 자, 여러분, 이 치료는요, 족관절 염좌로 오시는 모든 환자한테 다 해당되고요. 그 어떤 환자도 통증이 안 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많이 가라앉습니다. 보통 그레이드로 치면 10점에서 5점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아직 조직 회복은 당연히 안 됐어요. 걔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다만 지금 검사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졌나, 통증을 얼마나 덜 느끼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보게 하는데, 자기 체중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다 없다가 큰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손을 통해서 전기가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손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전기 치료에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은 단순해 보이는데 결과가 뛰어나죠. 이 방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환자가 이거 하는 도중에 한 몇 분 안 하는데 하는 도중에 부종, 부어 있는 게 싹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부종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하고, 마찬가지로 이거와 뿐만이 아니고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 긴장된 근육도 통증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긴장된 근육을 아주 풀어주는데도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부기를 가라앉혀 놓으면 통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받아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하고 나서 잔마무리로 이제 통증이 남아있는 부분 유출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치료를 합니다. 마무리 치료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결과만 좀 볼게요. 결과 보면 잘 걷죠? 보시면 약간 절뚝거리긴 해도 굉장히 잘 걷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멈춰놓고, 자, 여기서 멈춰놓고 보죠. 아이고, 어디 갔냐?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리 처음 왔을 때 영상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그렇죠. 이 정도 지점이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네, 목발을 안 짚고 걸으면 걷지를 못해요. 전혀 못 걸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발을 안 디디고 걷는데 지금 잘 걷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치료 방법을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말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고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족관절 염좌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기 도수 치료를 찾으시면 전국적으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못 찾으시면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위치나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 협회에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십시오. 고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